어떤 비아냥 혹은 또 비판 그런 것들도 또 넘어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에 와서는 이게 계속 울릴 때 청자들의 어떤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반성적 태도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울림이 이상하게 이게 음악이라서 그런가? 오늘은 이센스 2019년도 앨범 우리가 그동안 에넥도트는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전 앨범이에요? 네네. 아. 19년도 앨범. 아. 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욕심 나지만 저 새끼 그 새끼 아르같이 형님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코러스가 계속 울리네. 굉장히 마력적인. 계속 울려서 뭔가 계속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울리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네. 초소 가득한 또 그렇죠. 신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굉장히 날 서 있는 그런 래핑. 이거 위약적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 비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비꼬는 거지 뭐. 네. 비꼬는 건데 이 그 새끼 아들같이 해서 그 비꼼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런 걸 넘어가서 뭔가 내면에 깊이 네네. 박혀오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센스가 여러 곡제인데 그동안에 봤던 거는 약간 성장담 네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에넥도트. 네, 에넥도트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라이터스 블락은 또 내면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창작자의 내면에 관한 얘기라면 지금 이거는 진짜 현재에서 그 현재 그 어떤 래퍼 혹은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 느껴지는 네네. 지금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나는 이게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네. 새 옷 꺼내 입어 다시 살라고 이 살라고 때문에 이 구절이 의미가 확 다른 느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고가 사실은 이 벌스 1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여기 보면 뭐 승리자의 마음을 거울로 확인하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차 좀 뽑았어. 택시 잡는 게 너무 지옥이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치만 나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입어. 그냥 보이는 모습엔 무신경. 혹은 그 반대일지도. 네,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반대일지도의 이유가 나와. 늘어나 있는 몸이 싫어. 그래서 고무줄 끼우던 곱비리가 이제 자랐어. 이제 목 늘어난 거 좀 안 입어도 되지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게을러 보일 거야 언뜻 보면. 근데 걔네들이 후달릴 때 날 보면 말할걸. 와 아직 쟤 해? 와 쟤 아직 해?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오해. 근데 난 게을러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 어떤 덜미를 놓은 적이 없는 걸 세상에 대한 어떤 덜미 혹은 내 예술에 대한 어떤 덜미를 놓은 적이 없는 걸 그치만 너네들 보기엔 내가 게을러 보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쟤 아직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라이터스 블락처럼 정말 그 내면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알 리가 없지 뭐. 근데 알 리가 없다고 해도 쟤 아직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뭐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예술가들 친구들은 왜 이러는지 몰라. 20대부터 아저씨가 된 내 또래들이 내가 운 좋은 삶이래. 뭘 운 좋은 삶이야. 지네들만큼 열심히 살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약간 지옥같이 느끼면 다른 삶은 되게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행복한 놈이지, 운 좋은 놈이지, 그렇게 사는 게 뭐 시대 잘 타고 나서 노란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하는 놈인가 싶고 알 수가 없지, 뭐 하는 놈인지. 지네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와 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 그 새끼 아들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시하는 대상이 걔네들이 말하는 거지. 타자들이 나한테 그 새끼 아들같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새끼 아들같이가 나에 대한 오해로 여기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끼 아들같이. 그 새끼 아들같이 뭐 하는 놈인가 싶대. 그리고 그냥 막 사는 그 새끼 아들같이 시대 잘 타고 나와서 노란 인생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새끼 아들같이라는 말이 지금은 여기까지는 나를 향해 있어. 나를 향해 있고 나에 대한 어떤 오해로부터 비롯된 그런 말들인 거죠. 근데 이제 벌스 2로 넘어가면 이게 바뀌어요. 지시하는 대상이 바뀌죠. 이거는 이 그 새끼 아들같이의 주체는 이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그 새끼 아들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오해가 있는데, 오해로부터 비롯되는데 맞출 수 없어. 네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일 테고, 그리고 어떤 기준일 텐데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인터뷰는 가난한 시인같이, 아니면 좀 웃긴 등신같이, 지도 똑같이 욕심나지만 초연해 줘야 간지나지. 이게 사실은 감춰져 있는 세속적 욕망이고, 그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 배관시하고 뭐 이런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벗겨내고 보면 다 너나 나나 다 세속적 욕망이 있어. 근데 뭘 그런 식으로 그게 마치 간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같이 눈치 봤던 걸 포장하고 딱 거기까지야. 근데 네 짬은 딱 거기까지야. 네 수준은 딱 거기까지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다 게임이고 누구한테는 다 물건이야. 쟤 얼마야 이렇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어. 생각해봐. 너나 나나 똑같아. 네가 초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 라고 묻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머니와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아는 척이 띠껍다는 놈들 다 관두고 지 아빠 찾아갔어.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 지 아빠 찾아가서 결국 금수저였던 거야. 알고 보면 내 수저가 이런 날카로움의 원인.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된 거는 처음부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가 아닌 거죠. 나 열심히 이 수저를 갈았어. 그리고 이런 위선적인 세계를 찌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깡의 근원은 엄마의 헌신이 있는 바람에 나도 이렇게 날카롭게 내 수저를 갈았어. 그런데 여기 벌어 씨발 그래. 절대 안 무너질 건물이 영혼보다 단단해. 훨씬. 이 말은 약간 절망적인 말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이건 물신이잖아, 이 건물은. 네. 근데 영혼보다 단단해. 영혼보다 단단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반어적이기도 하고 또 그 반어가 굉장히 절망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게임 세계에서 사는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신을 더 우선해야 되는 세계 속에서 사는 나. 그러면 내 영혼은 뭐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끼 아들같이가 여기 이제 풀리죠. 저 새끼 뒤가 빵빵하나 보네. 그 새끼 아들같이 오늘만 사는 그런 타임 있네. 저 새끼 그 새끼 아들같이 남들 고통에 무관심한 놈이네. 이게 그 세상에 그 아까 지 아빠 찾아가지 라고 했던 그 타락한 인간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하는 말 네. 일 수도 있고, 네. 혹은 또 나 자신한테 향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다 지가 잘나서 된 거라 생각하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남들 고통엔 무관심한 놈이네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는. 그쵸. 남들 고통에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놈들의 세상인 거야. 지금 이 화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새끼 아들같이가 이 코러스로 마지막에 쫙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나한테 받쳐진 어떤 나한테 들이대는 어떤 오해라든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자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어떤 비아냥 혹은 또 비판 그런 것들도 또 넘어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에 와서는 이게 계속 울릴 때 이게 그러면서 청자들의 어떤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글쎄 반성적 태도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울림이 이상하게 이게 음악이라서 그런가? 그냥 텍스트로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음악이 입혀지니까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 새끼 아들같이 된 세상 나도 그 새끼 아들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나도 설마 그런 마음이 그렇죠, 나에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청자에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맞아. 이게 어쨌든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이 세계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보면 스탠드업 코미디의 형식을 빌어서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관중에게 너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웃기고 있지만 이게 진짜 웃긴 얘기 같아? 약간 이렇게 듣는 듯한. 그렇죠.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는 연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 청중들보다 훨씬 뭔가 과잉되고 또 약간 못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웃음을 유발하고 근데 그 그렇죠. 웃음 속에는 비판적인 의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벌써 원에서 그 새끼 아들같이는 이제 친구들이 그쵸. 이센스한테 네. 야 너 뭐하는 놈이냐? 너 시대 잘 타고 나서 노란 인생이다. 마치 그 나와 친구가 같이 비웃고 비난하는 그 새끼 아들같이 그렇지. 라는 이제 가상의 어떤 인물이 나오는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이 20대부터 아저씨가 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행복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비난할 거리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비난이 필요한 거고 그 비난의 대상에 아들같이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나한테 이 오해와 비판이 오는 거지. 근데 아니거든 이거야 네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코러스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새끼 그렇죠. 아들같이에서는 이센스는 이제 나는 절대 그 새끼 아들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너네가 그렇게 오해한데도 내가 네버. 너네 마음 알아. 네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는 그 새끼 아들같이가 약간 잦아들잖아요. 네네. 서로. 난 알아. 그렇지만 얘네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 그냥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혼잣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벌스투에 가서 네네네.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처세술을 어느 정도 익힌 어떤 그렇지. 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게임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겠어. 그렇죠. 근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 너네들은 아까 벌스 원에서 너네들과 다른 너네들이지. 그렇죠. 네. 내가 업계에서 만난 사람들. 근데 너네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한들 너네 수준 딱 거기까지야. 나는 거기를 더 넘어가 있고 야 너네 고상한 척하지만 까보면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자괴감 같은 게 좀 들어있는. 하지만 형 말대로 약간 절망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네. 영어모자 단단해라고. 그러니까 이 하면서 얘기를 왜 하겠어? 여기 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인간이 이 영혼 얘기를 왜 하겠어?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반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영혼이 소중해. 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다 까고 너네 세속적 욕망 너네 나랑 똑같아. 여기서 말 거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다시 난 건물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영혼 얘기를 왜 하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새끼 아들같이는 정말 위협적인 그렇죠. 태도도 있지만 네. 거기서 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순 속에 살고 있어. 나도 모순 속에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때?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